안녕하십니까. 독서하는 마라토너 박종필입니다. 자, 이곳은 올림픽 공원의 정문 역할을 하고 있는 올림픽 공원 평화의 문 광장입니다. 현재 시각은 2024년 6월 18일 화요일 아침 6시 16분입니다. 자, 앞으로 약 한 달 정도 후에 제33회 하계 올림픽이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될 예정입니다. 자, 7월 26일부터 8월 11일까지 17일간의 열전이 프랑스 파리에서 열립니다. 자, 그래서 어제는 프랑스 센강에서 근대 올림픽 128년 역사상 처음으로 개막식을 야외에서 진행하기 위한 리허설이 전개가 됐었습니다. 제가 14년 전 2010년에 내 식구 가족 여행으로 유럽 3개국을 방문했을 때 프랑스 파리, 그 다음에 이탈리아, 스위스 지역을 6박 8일간 여행한 적이 있었는데요. 14년 전 프랑스 파리 센강에서 유람선 투어를 했을 때의 추억이 새록새록 떠오릅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 한 달 약 5주 후에 열릴 예정인 제33회 하계올림픽 파리 올림픽을 앞두고 제가 오늘은 근대 올림픽의 개최지와 각 개최지의 특징에 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올림픽공원 평화의 문 광장에서는 아침에 에어로빅 교실도 열리고 있습니다. 자, 이거 정말 좋습니다. 자, 미국 뉴욕 맨해튼에 센트럴 파크가 있다면 대한민국의 서울 송파구에는 이곳 올림픽 공원이 있습니다. 제가 9개월 반 정도 전인 2023년 8월 25일부터 9월 3일까지 7박 10일의 일정으로 미국 동부 지역과 캐나다 지역을 내 식구 가족 여행을 다녀왔는데요. 그때 뉴욕 맨해튼의 센트럴 파크에서 20분 동안 달리기를 했던 그러한 추억이 있습니다. 자, 이곳 올림픽 공원의 평화의 문 광장 한 바퀴 둘레가 약 800m 되는데요. 12바퀴 반을 돌면 10km가 되기 때문에 달리기 하기에도 좋은 코스여서 제가 2달에 한 번 정도 이곳에 와서 마라톤 훈련을 하기도 하는 공간이기도 합니다. 자, 근대 올림픽 개최지와 특징을 말씀드리겠는데요. 자, 제6회 대회와 제12회 대회, 제13회 대회 이 세 번의 대회는 각각 제1차 세계대전과 제2차 세계대전으로 인해서 개최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한 달쯤 후에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되는 대회가 제33회 하계 올림픽 대회이긴 한데 과거에 6회 대회, 12회 대회, 13회 대회는 각각 1, 2차 세계대전으로 인해서 개최를 못했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프랑스 파리 하계올림픽이 30번째 대회라고 할 수가 있고요. 또 4년 후인 2028년에는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34회 대회가 있고 또 그로부터 4년 후인 2032년에는 호주의 브리즈번에서 제35회 하계 올림픽 대회가 개최되는 걸로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정말 아침 공기가 상쾌합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1도 정도 되고요. 오늘 낮 최고 기온은 32도로 예보되어 있고 내일은 폭염이 절정을 이루어서 내일 낮 최고 기온은 35도까지 오른다고 합니다. 혹서기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먼저 1회 대회 개최지부터 33회 대회 개최지까지 국가명과 도시명을 말씀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각 개최지의 특징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회 대회는 다 잘 아시다시피 고대 올림픽의 발상지인 그리스 아테네에서 1896년에 제1회 근대올림픽이 개최됐습니다. 그리스 아테네.
2회는 1900년 프랑스 파리, 3회는 1904년 미국의 세인트 루이스, 4회는 1904년 4회가 1908년 영국의 런던, 5회가 1912년인데요. 스웨덴의 스톡홀름입니다. 그 다음에 6회가 1918년에 제1차 세계대전이 진행 중이었기 때문에 1916년입니다. 1916년에 1차 세계대전이 진행 중이어서 개최를 못했고요. 그 다음에 7회가 1920년에 바로 벨기에의 안트베르펜에서 개최가 됐고요. 그 다음에 1924년은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1928년은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1932년은 미국의 로스앤젤레스, 1936년은 독일의 베를린, 1940년은 또 제2차 세계대전으로 인해서 개최를 못했고요. 그 다음에 1944년 역시 2차 세계대전이 끝나지 않은 상황이어서 개최를 못했고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12회, 13회 대회는 제2차 세계대전으로 인해서 개최를 못했습니다. 그 다음에 14회 대회가 1948년 영국의 런던, 15회 대회가 1952년 핀란드 헬싱키, 16회 대회가 1956년 호주 멜버른, 그 다음에 17회 대회죠. 17회 대회가 1960년 이탈리아 로마, 18회 대회가 아시아에서 최초로 1964년 일본의 도쿄, 19회 대회가 1968년 멕시코의 멕시코시티, 그 다음에 20회 대회가 1972년 독일의 미넨, 21회 대회가 1976년 캐나다 몬트리올, 22회 대회가 1980년 모스크바, 소련의 모스크바, 그 다음에 23회 대회가 1984년 미국의 로스앤젤레스, 그 다음에 드디어 1988년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에서 제24회 올림픽 대회가 열렸고, 그 대회를 개최하기 위해서 조성된 공간이 이곳 올림픽 공원입니다. 그래서 이곳 올림픽 공원에서 제24회 서울 올림픽 대회, 즉 지금부터 36년 전에 개최된 1988년 제24회 서울 올림픽 대회를 이렇게 소개해 드리는 게 굉장히 뜻깊은 공간입니다. 이곳이 바로 올림픽 공원이고요. 이곳에서 서쪽으로 약 5km 지점인 잠실 종합운동장과 이곳 올림픽 공원에서 올림픽 종목의 대부분을 개최했습니다. 그 다음에 25회 대회 1992년 스페인 바르셀로나, 26회 대회가 1996년 미국 애틀란타, 27회 대회가 2000년 시드니, 호주 시드니, 28회 대회가 2004년 그리스 아테네, 29회 대회가 2008년 중국의 베이징, 그 다음에 30회 대회가 2012년 영국 런던, 31회 대회가 2016년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 그 다음에 32회 대회가 2020년에 일본의 도쿄에서 개최될 예정이었는데요. 코로나19로 인해서 한 해 미루어서 2021년에 일본의 도쿄에서 제32회 하계 올림픽 대회가 개최됐고요. 드디어 앞으로 5주쯤 후인 2024년 7월 26일부터 8월 11일까지 17일 동안 프랑스 파리에서 제33회 하계 올림픽 대회가 개최됩니다. 이상 근대 올림픽 중에서도 하계 올림픽 대회의 개최 국가와 개최 도시를 1회 대회부터 33회 대회까지 소개해 드렸는데요. 이제부터는 이동을 하면서 각 개최 그 대회, 각
개최 대회의 특징에 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올림픽공원의 풍경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여전히 에어로빅 교실이 열리고 있습니다. 자, 올림픽공원의 정문 역할을 하는 평화의 문 광장인데요. 자, 저 평화의 문 너머로 서쪽으로 약 1.5km 지점에 롯데월드타워 123층 555m 높이 기준 세계 5위 규모 OECD 국가 38개 회원국 중에서는 가장 높은 빌딩 롯데월드타워가 우뚝 솟아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바로 오륜기 바로 왼쪽에 오륜기와 롯데월드타워 사이에 빌딩이 여러 개가 있는데요. 그 중에 롯데월드타워 중층부 정도의 바로 앞에 보이시는 빌딩이 배달의 민족 본사 건물입니다. 자, 제가 이동하면서 계속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곳 지금부터 36년 전 1988년 제24회 서울올림픽 대회를 개최하기 위해서 조성된 올림픽공원이고요. 이곳에 올림픽공원의 정문 역할을 하는 곳이 바로 이곳 평화의 문 광장인데요. 자, 이동하면서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는 올림픽 회관입니다. 최근에 리모델링을 했고요. 이곳에 국민체육진흥공단, 대한체육회 등의 체육 유관 단체들이 입주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기 서울올림픽 파크텔이라고 호텔도 보입니다. 그 다음에 동쪽 방향 역광인데요. 자, 몽촌 토성이 있습니다. 백제 시대의 토성이었던 몽촌 토성이 전방 약 400m 정도 지점에 보입니다. 자, 이동하면서 계속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자, 현재 시각은 6시 28분입니다. 자, 이동하면서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근대올림픽, 하계올림픽의 각 대회의 특징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896년 제1회 개최지 그리스 아테네는 그야말로 제1회 대회라는 상징성이 큽니다. 근대올림픽 제1회 대회 그리스 아테네, 거기에서 개최된 이유는 다 잘 아시겠지만 고대 올림픽의 발상지가 바로 그리스 아테네이기 때문에 근대 올림픽 1회 대회를 1896년에 그리스 아테네에서 개최했고요. 그 이듬해인 1897년에 세계 최고의 마라톤 대회인 보스턴 마라톤 대회가 시작이 됐는데요. 그 보스턴 마라톤 대회가 한 해 전에 열렸던 제1회 근대올림픽 아테네 올림픽에서 영감을 받아서 그걸 벤치마킹해서 미국의 독립전쟁의 첫 총성이 울렸었던 1775년 4월 19일 콩코드 렉싱턴 콩코드 전투를 기념한 날이 매년 4월 셋째 주 월요일에 개최되는 세계 최고의 마라톤 대회인 보스턴 마라톤 대회입니다. 그게 바로 아테네 올림픽 제1회 하계 올림픽인 아테네 올림픽에서 영감을 받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제2회 대회는 1900년에 프랑스 파리입니다. 자, 프랑스 파리. 자, 그것은 만국 박람회를 겸해 가지고 프랑스 파리에서 제2회 하계 올림픽이 열렸는데요. 프랑스 파리는 참고로 1900년에 한 번, 또 1924년에 두 번, 그 다음에 그로부터 100년 만인 앞으로 5주 후, 즉 2024년에 세 번째로 개최를 했는데요. 근대 올림픽 역사상 하계 올림픽을 세 번 개최한 최초의 도시는 바로 영국의 런던이라는 거 아실 겁니다. 런던은 1904년 런던 올림픽, 1948년 런던 올림픽, 2012년 런던 올림픽, 그래서 하계 올림픽을 세 번 개최한 최초의 도시고요. 이번에 프랑스 파리가 개최를 함으로써 프랑스 파리도 1900년 파리 올림픽,
24년 파리올림픽, 2024년 파리올림픽, 그래서 프랑스 파리도 런던과 함께 하계올림픽을 세 번 개최한 두 번째 도시가 되고요. 앞으로 4년 후인 2028년에 미국의 로스앤젤레스에서 또 하계올림픽이 개최되는데요. 그렇게 되면 로스앤젤레스도 1932년 LA 올림픽, 1984년 LA 올림픽, 2028년 LA 올림픽을 개최함으로써 로스앤젤레스도 하계올림픽을 세 번 개최한 세 번째 도시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하계올림픽을 세 번 개최한 도시는 총 3개 도시가 되는데요. 영국의 런던, 프랑스 파리, 미국의 로스앤젤레스입니다. 자, 그래서 1900년 네, 이제 제2회 하계올림픽이 프랑스 파리에서 열렸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것은 세계 만국 박람회를 겸해서 만국 박람회 개최를 하면서 그걸 기념으로 하계올림픽도 같이 개최를 했었던 겁니다. 그 다음에 1904년에 제3회 대회는 미국의 세인트 루이스입니다. 그건 어떤 특징이 있냐면 미국의 루이지애나 매입 100주년 기념 박람회가 미국 세인트 루이스에서 개최됐는데요. 그것의 여흥적 행사로 바로 제3회 하계올림픽을 미국의 세인트 루이스에서 개최를 했습니다. 자, 루이지애나 구입이 뭘 의미하냐면 지금은 미국의 50개 주 중에서 루이지애나 주가 작은 규모인데요. 과거의 루이지애나는 지금의 미국 대륙 전체 중에 약 3분의 1 정도의 면적을 차지하는 광활한 면적이었습니다. 지금 미국 대륙을 동부, 중부, 서부로 3분을 하게 된다면 그 중에 중간에 해당되는 그 광활한 지역을 과거에는 루이지애나라고 불렀습니다. 지금은 50개 주 중에 하나에 불과한 루이지애나 주지만 그래서 면적도 미국 중부 전체를 차지하는 건 아니지만 과거의 루이지애나는 미국 대륙 전체 중에 중간에 위치하고 지금 미국 대륙의 약 3분의 1 정도를 차지할 정도로 광활했습니다. 그걸 지금부터 200년 전인 1804년에 220년 전인 1804년에 미국의 3대 대통령 토머스 제퍼슨 대통령 시절에 그 루이지애나를 프랑스 파리로부터 1,500만 달러에 매입을 했습니다. 미국의 3대 대통령 토머스 제퍼슨이 프랑스 나폴레옹 보나파르트로부터 미국의 루이지애나를 1,500만 달러에 매입을 한 겁니다. 자, 미국 대륙 전체 중에 중간에 위치하는 그 광활한 지역으로 지금 미국 대륙 전체의 약 3분의 1 정도를 차지하는데요. 그게 지금부터 220년 전 1804년에 3대 대통령 토머스 제퍼슨이 프랑스 나폴레옹 보나파르트로부터 1,500만 달러에 매입을 했고 그로부터 100년이 됐던 1904년에 그 루이지애나 매입 100주년을 기념해서 미국 세인트 루이스에서 박람회가 열렸는데요. 그걸 그 박람회의 여흥적 경기 대회로 제3회 하계올림픽 대회를 세인트 루이스에서 개최한 겁니다. 그 다음에 1908년은 런던 올림픽입니다. 1908년 런던 올림픽은 그 당시에 최초로 시도된 게 각 국가별로 개막식 때 입장을 할 때 국가들 알파벳 순으로 배열을 하고 각 국가들이 국기를 앞세우면서 입장하는 게 처음으로 시도가 됐었습니다. 그게 1908년 런던 올림픽이고요. 그 다음에 그 런던 올림픽의 특징은 마라톤 코스가 과거에 이제 마라톤의 기원은 다 잘 아시다시피 기원전 490년 제2차 페르시아 전쟁 당시에 페르시아의 대군을
맞서서 아테네 대군이 싸웠고, 아테네가 페르시아군을 괴멸시킨 장소가 마라톤 평원인데요. 그 마라톤 평원에서 승리한 그리스의 전령 필리피데스가 수도 아테네까지 40km를 달려가지고 승전보를 전하고 고대 올림피아드 대회 출신 선수인 필리피데스마저도 승전보를 전하고 전사할 정도로 그 힘든 거리가 그 당시에 40km 거리, 마라톤 평원에서 아테네까지 40km 거리인데요. 그런데 그게 42.19km로 늘어난 게 바로 1908년 제4회 런던 올림픽 대회 때부터입니다. 그러게 늘어난 이유가 그 당시에 이쪽으로 가겠습니다. 자, 그렇게 늘어났던 이유는 바로 그 당시에 왕비가 하계 올림픽의 그 꽃이라고 할 수 있는 마라톤 경기를 피니시 라인 가까이에서 보고 싶다. 즉 그 여왕의 왕비가 로얄 박스에서 피니시 라인을 좀 가까이에서 보고 싶다라고 해서 거리를 좀 늘린 측면이 있고요. 또 궁전에서 좀 가까이 보고 싶다. 나는 뭐 그런 취지에서 좀 늘린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마라톤의 기원은 거리가 40km인데 1908년 제4회 하계 올림픽 대회 때부터 42.19km로 늘어났습니다. 자, 그런 특징이 있는 게 1908년 제4회 런던 올림픽이고요. 1912년은 스웨덴의 스톡홀름 대회입니다. 1912년 스웨덴의 스톡홀름에서 경기가 올림픽이 개최됐는데요. 그 대회에 일본이 최초로 올림픽에 참가했습니다. 1910년 한일 강제 병합이 이루어지고 2년 후인 1912년에 스웨덴의 스톡홀름에서 하계 올림픽이 개최됐을 때 일본이 올림픽에 처음으로 참가를 한 대회입니다. 그 다음에 1916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6회 대회는 제1차 세계대전으로 인해 개최를 하질 못했었습니다. 자, 신호가 곧 바뀔 것 같습니다. 자, 현재 신호를 대기하고 있는데요. 자, 신호가 바뀌어서 건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1916년은 제6회 하계올림픽은 제1차 세계대전으로 인해 가지고 개최를 못했었습니다. 자, 좀 빠른 걸음으로 횡단보도를 이동하면서 촬영하겠습니다. 자, 제가 청로역 방향으로 이동을 하고 있는데요. 자, 청로역 방향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916년은 제6회 대회 제1차 세계대전으로 인해 개최를 못했고요. 1920년은 바로 벨기에의 안트베르펜에서 개최를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1924년이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를 했고요. 그때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했던 1924년 그 하계올림픽은 올림픽 선수들이 투숙하는 머무르는 숙소죠. 올림픽 역사상 최초로 선수촌이 조성이 됐었습니다. 그게 1924년 파리 올림픽이고요. 그 다음에 1928년은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입니다.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서 그에 앞서서 1920년에 그 벨기에의 안트베르펜 대회 때는
1차 세계대전의 전범 국가였던 독일, 오스트리아, 불가리아, 터키는 참가가 허용이 안 됐습니다. 1차 세계대전을 일으킨 그거에 대한 페널티로 1920년 벨기에의 안트베르펜 하계올림픽에는 독일, 오스트리아, 불가리아, 터키가 참가가 허용이 안 됐습니다. 그 다음에 1924년 하계올림픽은 파리 하계올림픽으로 올림픽 선수촌이 처음으로 이렇게 선수촌이 처음으로 조성됐다고 말씀드렸고요. 신호가 바뀌니까 좀 뛰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928년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서 열렸는데요. 그때 이제 독일이 참가가 다시 허용이 됐습니다. 독일이 참가가 허용이 됐던 게 바로 1928년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올림픽입니다. 자, 그 다음에 1932년에는 미국의 1932년은 미국의 로스앤젤레스입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1932년 하계올림픽이 개최가 됐었는데요. 그때 올림픽 역사상 한국인이 최초로 참가를 했습니다. 물론 일제강점기하에서 일본의 선수단으로 참가하긴 했지만 1932년 로스앤젤레스 올림픽 때 한국인이 최초로 올림픽에 참가한 대회입니다. 그 다음에 1936년 드디어 독일 베를린에서 개최가 됐고요. 물론 그때도 일제강점기하에서 우리 한국인이 참가를 했는데요. 잘 아시다시피 송기정 선생께서 마라톤 종목에서 2시간 29분 19초라는 올림픽 신기록으로 금메달을 획득했고, 남승용 선생께서 동메달을 획득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940년은 원래 일본 도쿄에서 개최될 예정이었는데요. 자, 1937년에 중일전쟁이 발생이 됐고, 그래서 일본이 그 개최권을 반납을 해서 핀란드 헬싱키에서 1940년 대회를 하려고 했는데 제2차 세계대전이 전년도인 1939년에 발발하는 바람에 바로 1940년 핀란드 헬싱키도 개최를 못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1944년 역시 제2차 세계대전이 아직 끝나지 않은 상황이어서 1944년 대회, 즉 13회 대회도 개최를 못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1948년에 영국 런던에서 개최가 되는데요. 그 런던에서 우리나라가 올림픽 역사상 우리나라 한국 이름으로 출전을 해서, 대한민국 이름으로 출전해서 최초로 동메달을 2개를 획득했는데요. 바로 역도와 복싱 종목이었습니다. 그보다 12년 앞선 1936년에 송기정 선생의 금메달은 일본 선수단으로, 일제강점기 하였기 때문에 일본 선수단으로 참가해서 일본이 금메달을 취득한 걸로 된 건데요. 그에 반해서 그로부터 12년 후인 1948년 런던 올림픽 때는 우리나라 자랑스러운 태극기를 달고 출전을 해서 복싱에서 동메달 하나, 역도에서 동메달 하나를 취득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 올림픽 역사상 우리나라가 메달을 취득한 최초의 대회가 1948년 런던 올림픽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강동구청역 근처까지 왔습니다. 강동구청역 근처. 자, 그 다음에는 좀 뛰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호가 바뀌어 버렸는데요. 자, 그 다음에는 1952년에는 핀란드 헬싱키에서 올림픽이 열렸습니다. 자, 그 핀란드 헬싱키 대회는 뭐가 또 유명하냐면 마라톤의 전설 체코의 에밀 자토펙,
체코의 에밀 자토펙이라는 그 인물이 올림픽 장거리 3관왕을 전무후무하게 한 인물인데요. 마라톤 풀코스, 그 다음에 하프 코스, 그 다음에 10km 이 세 가지 종목에서 다 금메달을 획득했습니다. 체코의 전설 바로 에밀 자토펙, 그분이 명언을 했었죠. 새는 날고 물고기는 헤엄치고 인간은 달린다 라는 명언을 했던 분이기도 한 체코의 전설 에밀 자토펙, 또 인간 기관차라는 별명도 갖고 있는데요. 그분이 1952년 핀란드 헬싱키 올림픽에서 마라톤 42.19km, 하프 21.0975km, 10km 이 세 가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프는 아니고 마라톤 풀코스, 그 다음에 10km 5km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마라톤 풀코스 10km 5km 그럴 겁니다. 마라톤 풀코스 10km 5km 이 세 가지 종목에서 모두 금메달을 따서 올림픽 역사상 전무후무하게 육상 장거리 3관왕을 했고요. 그의 부인은 또 특이하게 여자 창던지기에서 또 우승을 했었습니다. 자, 부인하고 그 에밀 자토펙은 생년월일이 동일합니다. 생년월일이 동일한 경우는 극히 드문데요. 확률적으로 희박한데 그 에밀 자토펙은 부부가 생년월일, 태어난 연도, 태어난 월, 태어난 날짜까지 동일합니다. 대단한 그야말로 천생연분인데요. 그분이 바로 1952년 핀란드 헬싱키 올림픽에서 육상 장거리 3관왕을 한 에밀 자토펙이고, 그의 부인도 여자 창던지기에서 금메달을 딸 정도로 진기록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956년은 호주의 멜버른 올림픽입니다. 호주의 멜버른 올림픽. 호주의 멜버른에서 올림픽이 개최됐는데요. 그때 방역 이슈가 있었습니다. 자, 바로 말, 타는 말이죠. 홀스. 자, 말 방역 문제로 인해 가지고 승마 종목은 호주 멜버른에서 개최하지 못하고 스웨덴의 스톡홀름에서 승마 종목은 진행이 됐고요. 나머지 종목은 다 호주 멜버른에서 개최된 게 1956년 호주 멜버른 대회입니다. 그 다음에 1960년 이탈리아 로마, 거기에서 또 마라톤의 전설 에티오피아의 비킬라 아베베 선수가 나옵니다. 그 비킬라 아베베 선수는 마라톤 종목에서 최초로 맨발로, 신발을 신지 않고 맨발로 달려가지고 우승을 했던 선수입니다. 자, 맨발로 달려서 우승을 했던 선수가 1960년 이탈리아 로마 올림픽에서 우승한 에티오피아의 비킬라 아베베 선수고요. 그 선수는 4년 후인 1964년 도쿄 올림픽에서도 마라톤에서 또 우승해서 올림픽 마라톤 역사상 최초로 마라톤 2연패를 했던 선수입니다. 지금까지 올림픽 마라톤 경기 역사상 마라톤을 2연패를 한 경우가 딱 3번인데요. 그 중에 최초가 1960년 로마 올림픽, 64년 도쿄 올림픽에서 마라톤 2연패를 한 에티오피아의 전설 비킬라 아베베 선수고요. 그분은 우리 6.25 한국전쟁 당시에 한국을 구원하기 위해서, 원조하기 위해서 병력을 파병했던 나라가, 전투 부대를 파견했던 나라가 16개 국가지 않습니까? 그 중에 에티오피아도 포함됩니다. 그 당시에 그 비킬라 아베베는 에티오피아가 한국전에 파병될 때 대대 규모를 파병했는데요. 대대장의 부관으로 한국전에 참전했던 사람이기도 하고, 그분이 1960년 로마 올림픽과 1964년 도쿄 올림픽에서 마라톤 2연패를 했고, 특히 60년 로마 올림픽에서는 맨발로 달려서, 운동화를 신지 않고 맨발로 달려서 올림픽에서 마라톤을 우승한 그
그러한 기록을 갖고 있습니다. 에티오피아의 비킬라 아베베 선수입니다. 그 다음에 1968년 멕시코의 멕시코시티에서 올림픽이 개최됐는데요. 거기에서 이제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인종차별 문제 이슈 때문에 참가가 허용이 안 됐습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 하면 아시죠? 넬슨 만델라 대통령을 흑인 최초 대통령을 배출한 나라인데요.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인종차별 이슈가 강했기 때문에 1968년 멕시코의 멕시코시티 올림픽에는 참가가 허용이 안 됐고요. 1972년 독일의 미넨 올림픽은 그야말로 근대 올림픽 역사상 전무후무하게 피해 올림픽으로 얼룩이졌죠. 팔레스타인의 무장 단체 검은 9월단이 미넨 올림픽 선수촌을 급습해 가지고 결론적으로 이스라엘 선수단 11명, 미넨 경찰 1명, 테러범 5명, 총 17명이 사망했던 사건이 발생된 피해 올림픽으로 기록된 1972년 독일의 미넨 올림픽입니다. 그 다음에 1976년 캐나다 몬트리올 올림픽은 대한민국 근대올림픽 참가 역사상 최초로 금메달을 획득했습니다. 바로 레슬링의 양정모 선수가 대한민국 근대올림픽 참가 역사상 최초로 금메달을 획득한 게 1976년 캐나다 몬트리올 올림픽이고요. 1980년 소련의 모스크바 올림픽은 그보다 1년 앞선 1979년에 소련이 아프가니스탄을 침공했기 때문에 서방이 보이콧을 했습니다. 미국을 포함한 서방 지역과 한국, 일본도 보이콧을 해서 1980년 모스크바 올림픽에는 참가하지 않았습니다. 또 4년 후인 1984년 로스앤젤레스 올림픽은 반대로 동구권이 참가를 안 했습니다. 소련을 포함해서 동유럽 또 북한, 쿠바 이런 지역들이 참가를 하지 않은 게 1984년 미국 로스앤젤레스 올림픽이고요. 드디어 1988년 대한민국 서울에서 제24회 서울올림픽 대회가 개최됐고 대한민국은 근대올림픽 참가 역사상 가장 좋은 성적인 종합 4위를 했었죠. 그게 1988년 제24회 서울올림픽 대회이고 개최지는 원래 일본 나고야와 대한민국 서울이 치열한 경합을 펼쳤는데 우리 대한민국 서울에서 개최를 했던 겁니다. 그 다음에 1992년 스페인의 바르셀로나 바로 황영조 선수가 대한민국 올림픽 참가 역사상 최초로 올림픽 마라톤 금메달을 취득을 했습니다. 송기정 선생은 일제강점기 하에서 일본 국적으로 일본 선수단으로 참가하는 그러한 게 있는데요. 1992년 스페인 바르셀로나에는 바로 황영조 선수가 당당하게 태극기를 달고 출전해서 마라톤에서 우승했고요. 1996년은 미국 애틀란타 올림픽인데요. 그것은 상업주의로 물들었다라는 비판을 받은 하계올림픽이 1992년에 미국 애틀란타 올림픽인데요. 거기에서 국민 마라토너 이봉주 선수가 바로 1등과 불과 3초 차이로 마라톤 은메달을 획득하는 통한의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자, 국민 마라토너 이봉주 선수가 1996년 애틀란타 올림픽에서 마라톤 종목에서 1등과 불과 3초 차이로 2등 은메달을 획득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자, 시간을 보겠습니다. 현재 6시 55분인데요. 이곳은 롯데시네마 강동점입니다. 천호역 근처 롯데시네마 강동점 앞에서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건물을 한번 보여드릴까요? 자, 롯데시네마 강동점 앞에서 촬영하고 있는데요. 자,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롯데시네마 강동점 건물입니다. 자, 롯데시네마 강동점 앞에서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계속 말씀 이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996년 애틀란타 올림픽은 상업주의로 물들었다라는 비판이 있었던 대회고요. 2000년 호주 시드니 대회는 환경 올림픽으로 개최됐습니다. 그래서 에너지 전략, 물 전략, 쓰레기 배출 최소화, 그래서 일회용 종이컵도 허용이 안 됐습니다. 그게 바로 2000년 호주 시드니 올림픽이고요. 국민 마라톤 이봉주 선수가 마라톤에 43번 도전해서 41번 완주했는데요. 2번을 완주를 못한 것입니다. 그 중에 한 번이 바로 2000년 시드니 올림픽에서 마라톤 경기 도중에 옆 선수와 부딪혀서 넘어지는 바람에 맥이 끊겨서 포기를 했었던 대회가 2000년 호주 시드니 올림픽의 마라톤 종목 이봉주 선수가 기권했던 종목입니다. 그 다음에 2004년은 근대 올림픽 1회 개최지였던 그리스 아테네에서 2004년 또다시 하계올림픽이 개최됐고요. 2008년은 중국의 베이징입니다. 1988년 서울에서 개최된 이후 아시아에서 다시 한번 개최된 그 대회가 2008년 중국의 베이징 대회고요. 2012년이 런던 올림픽입니다. 자, 그래서 런던은 1904년 다시 말씀드립니다. 런던은 1908년 대회, 또 1948년 대회, 2012년 대회. 그래서 런던은 하계올림픽을 3번 개최한 최초의 도시가 됐습니다. 2016년은 브라질의 리우데자네이루에서 개최됐는데요. 공교롭게 같은 해에 브라질 월드컵도 개최됐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올림픽은 도시가 개최하고 월드컵은 국가가 개최하는데요. 그래서 2016년에는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하계올림픽이 개최됐고, 또 브라질이라는 국가가 브라질 월드컵을 개최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2000년은 일본 도쿄에서 개최할 예정이었는데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개최를 한 1년 연기해서 2021년에 개최했는데요. 여전히 코로나19가 계속 팬데믹을 이루고 있어 가지고 결국은 근대 올림픽 역사상 최초로 무관중으로 경기를 개최해서 엄청난 적자, 관중 수입 등이 없어가지고 적자 올림픽으로 점철됐던 대회가 2021년 일본의 도쿄 올림픽이고요. 드디어 그로부터 3년이 지난 올해 다음 달입니다. 약 5주 후에 2024년 7월 26일부터 8월 11일까지 17일 동안 프랑스 파리에서 제33회 하계올림픽 대회가 개최됩니다. 그러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프랑스 파리는 런던에 이어서 하계올림픽을 3번 개최한 두 번째 도시가 됩니다. 자, 오늘 현재 시각은 6시 58분 정도 됐는데요. 오늘은 프랑스 파리에서 약 5주 후에 개최 예정인 하계올림픽 대회를 앞두고 근대 올림픽 중에서도 동계는 생략하고 하계올림픽에 관하여 제1회 대회 개최지부터 제33회 대회 개최지까지 소개를 해드렸고 각 대회의 특징을 말씀드렸는데요.